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최소 184석에서 최대 197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자,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는 지역과 비례 합쳐서 최소 85석에서 최대 99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자, 출구조사 결과는 민주당의 원내 과반은 물론 압승을 예상합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백분 토론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국가를 운영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여러 경로로 대통령과 정부와 여당에 이야기했다고 국민들은 생각해요. 특히 국민들의 생각이다. 예, 여론조사를 통해서 많이 나타났고, 그런데 단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투표를 통해서 의지를 요구를 표출하는 것 말고는 달리 자신의 의견을 전달할 길이 없다고 생각한 유권자들이 예, 대거 야당의 표를 던져가지고 지금 대통령 보고 바꿔라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 국민들의 명령이다. 예. 우리 김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최종적인 어떤 그런 식의 가치 평가는 개표가 조금 진행된 후에 하겠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을 시민들이 거부한 거예요. 유권자들이. 더 이상 이렇게 하지 말라 네. 라고 얘기한 거고, 서로 개표 결과가 저 출구조사와는 달리 100개를 간신히 넘었다 하더라도 100개 간신히 넘었으므로 계속해서 우리가 야당이 의결한 특검법안을 거부하고 이런 식으로 내 맘대로 계속 시행령 가지고 법을 무시하고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식으로 나가게 되면 저는 예, 대통령과 여당이 더 무서운 결과를 앞으로 맞을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민주당의 압승이었습니다. 민주당 단독 과반 확보로 범야권 200석도 가능해 보이는데요. 10일 MBC가 생중계로 진행한 22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방송에 출연한 유시민 작가가 이번 총선 결과를 평가하며 같이 출연한 김진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을 향해 일침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넉나간 김 전 위원은 아직도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듯 보였는데요. 쉽게 말해 인지 부조화를 보인 건데 어쩌겠습니까? 2년 동안 민심을 배반한 결과를 고스란히 돌려받게 된 거죠. 민주당의 압승이었습니다. 민주 159곳, 국힘 92곳, 새로운미래 1곳, 개혁신당 1곳, 진보당 1곳, 무소속 1곳으로 결과가 나왔는데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처절한 응징이었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건 낙선했어야 할 자들이 대거 22대 국회에 들어오게 됐다는 건데요. 나경원, 조정훈, 이준석, 김재섭, 김은혜, 김태호 등의 당선이었는데 정말 근소한 표차로 당락이 갈렸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한동훈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민심의 뜻을 따르기 위한 정치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출구조사 결과가 실망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끝까지 국민의 선택을 지켜보면서 개표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10일) 치러진 총선의 출구 결과가 발표된 직후 국힘당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빼앗아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또 마이크를 내던지듯 건네주며 불이 나게 도망치듯 자리를 떠났는데요. 이 또한 인지 부조화 증상으로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벌인 행동입니다. 역시 태도가 인성을 말해주고 있었는데요. 특히 상황이 안 좋을 때 나오는 행동이 진짜 그 사람의 인성인 거죠. 왜 이번 총선에서 참패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었는데요. 무참하게 무너져 내린 자존심과 자존감, 강남 8학군 출신의 검사가 처음 겪게 되는 실패였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국민들의 선택을 겸허한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대로 이재명 대표는 과반 의석 확보가 기정사실이 된 투표 결과가 나오자 더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며 더 낮은 자세를 보였는데요. 아직까지 환호할 때가 아니라며 투표 결과를 더 지켜보겠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반대로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가 일제히 발표되자 국힘당에서는 나지막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한동훈 국힘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지도부도 표정이 일제히 굳어졌는데요. 출구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의 압승이 예상된 까닭이었습니다. 한 위원장은 끝까지 국민의 선택을 지켜보면서 개표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바로 자리를 떠났는데요. 무지하게 쪽팔리기는 했던 모양입니다. 국회 도서관 지하 대강당에 마련된 국힘당 개표 상황실에는 한 위원장과 윤지호 국힘당 원내대표, 장동혁 사무총장, 고동진 선거대책 부위원장 등이 자리했는데요. 이 밖에도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 후보자들이 상황실 자리를 채웠습니다. 출구조사 발표되기 직전 상황실에 도착한 한 위원장은 자리에 앉자마자 곧바로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출구조사를 바탕으로 한 각 당 예상 좌석이 발표되자 한 위원장과 윤 원내대표 등 상황실 맨 앞줄 지도부는 굳은 표정으로 TV 화면만을 응시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양손을 깍지 채 미동도 하지 않았는데요. 윤 원내대표 또한 표정이 점차 어두워가며 연신 숨을 크게 들이셨습니다. 또 옆에 있던 김경률 비대위원은 머리를 긁적였는데요. 무슨 할 말이 더 있을까요? 주요 격전지별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상황실 곳곳에선 한숨과 탄식의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상황실 안엔 오직 이들의 굳은 표정을 찍는 카메라 셔터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이 상황을 참다 못한 한 위원장은 자리를 박차고 도망가듯 런동원하고 만 거죠. 이로써 22대 총선의 대단원에 막이 내려졌는데요. 이번 총선은 민주당에게는 희극이, 국힘당에게는 비극으로 남게 됐습니다. 앞으로 한동훈을 다시 볼 수 있을까요? 벌써 그의 깐족거림과 까치발, 스타카토 화법이 그리워질 듯 하는데요. 살아가면서 두 번 다시 보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서초동 어디 구석진 자리에 한동훈 변호사 사무실이라도 빨리 개업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도 유명세가 좀 있을 때 돈을 벌어두는 것도 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누가 변호를 맡길까요? 국민이 승리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이란 뜻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민생도 외교도 민주주의도 망가졌습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퇴행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국민 여러분들이 바로 이번 총선 승리의 진정한 주인공입니다. 창당한 지 한 달 남짓한 조국혁신당에 뜨거운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민주주의가 살아야 민생 경제가 살아납니다. 국민이 주인임을 깨닫게 해야 국민의 삶을 챙깁니다. 저와 조국혁신당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약속드렸던 것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실천해 옮기겠습니다.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더 선명하게 행동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이번 총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십시오. 그간 수많은 실정과 비리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이를 바로잡을 대책을 국민들께 보고하십시오. 총선은 끝났지만 이제 조국혁신당이 만들 우리 정치의 변화는 이제 시작입니다. 창당 선언 이후 애국시민 여러분들께 드린 약속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습니다. 사회권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이번에 당선된 조국혁신당 의원들과 함께 구체적인 정책과 법안을 꼼꼼히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